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이 가장 충격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한 뚝배기에 담긴 찌개를 먹던 숟가락으로 나눠 먹는 장면인데요. 요즘은 거의 사라져가는 문화지만 고깃집에 가면 여전히 작은 뚝배기에 담긴 찌개를 함께 나눠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국인들은 하루만 샤워를 걸러도 찝찝해하고 물만 마신 컵도 세제로 씻고 땅바닥에 철푸덕 앉는 걸 몹시 꺼립니다. 그런데도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오고 비를 맞고도 샤워하지 않기도 하지만 헬스장에 가면 운동기구에 소독제를 잔뜩 뿌리고 꼼꼼하게 닦는 모습이 흔하고 파티에서 한 번 먹은 칩을 다시 소스에 찍는 이른바 더블 디핑은 꽤 무례하고 비위생적인 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공공 화장실에서 식후 양치를 하며 세면대에 침을 뱉는 행동도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위생인데 왜 이렇게 행동이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오염물에 더 민감하고 미국은 사람 사이의 감염원에 더 민감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차이를 만든 건 한국과 미국의 기후 차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미국 사회의 트라우마로 남은 전염병의 기억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훑어보며 한국과 미국의 위생 기준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후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의 여름 평균 습도는 약 80% 수준으로 한국의 여름은 꽤 습한 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수분 때문에 먼지나 외부 오염물이 피부와 옷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기분만 찝찝하고 많은 게 아니란 거죠. 따뜻하고 축축한 기후는 이곳을 미생물, 곰팡이, 진드기들의 천국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미국은 워낙 넓어서 플로리다처럼 습한 곳도 있고 뉴욕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보다 건조한 지역이 훨씬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피부나 물건의 표면에 세균 같은 미생물이 번식할 확률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일 꼭 샤워하지 않는 것, 물만 마신 텀블러를 매일 씻지 않는 것,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에 철푸덕 앉는 것, 이런 행동들이 한국만큼 즉각적으로 비위생적이다, 아니 위험하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흙먼지가 묻는 것에 상대적으로 둔감해 보이던 미국은 왜 어떤 순간에 한국보다 훨씬 더 예민해 보일까요? 한국의 식사는 오랫동안 각자보단 함께에 가까웠습니다. 반찬을 같이 먹고 찌개를 가운데 두고 한 상에서 숟가락이 오가는 식사 말이죠. 요즘엔 개인 접시 문화가 많이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친밀한 사이에선 한 접시에 담긴 반찬을 먹던 젓가락으로 공유하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더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식사란 단순히 연료를 채우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사회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단순한 집단주의 사회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면 민폐고 깔끔하지 못하면 무례라고 느껴집니다. 즉, 한국의 위생 감각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몸을 자주 씻고 냄새를 관리하고 공공장소에서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구가 먹던 아이스크림을 한 입만! 이라고 외치며 나눠 먹기도 하죠. 이미 같은 식탁에 앉은 우리끼리의 공유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개인의 공간, 개인의 물건, 개인의 몸이 생각보다 훨씬 또렷하게 구분됩니다. 내 컵은 내 컵이고 내 음식은 내 음식이고 내 몸에서 나온 것은 가급적 남과 섞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블 디핑은 단순히 보기 싫은 행동이 아닙니다. 한번 내 입에 닿았던 것이 다시 공용 음식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건 같이 먹는 정이 아니라 타인과 침이 섞이는 상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생 감각은 겉보기에 더러워 보이는가 보다 전염될 수 있는가, 경계를 침범했는가에 더 가깝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인들이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소독제를 가득 뿌리고 빡빡 닦는 장면, 쇼츠나 릴스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도 미국에서는 과장이나 유난이 아닌 매너처럼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미국이 이렇게 감염과 접촉에 민감해진 데에는 단순한 문화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20세기에 수차례의 전염병이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1918년 독감 팬데믹은 전 세계에서 최소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미국에서만 약 67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1952년에는
마비성 소아마비 사례가 2만 건을 넘겼고요.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약 50만 건 이상의 진단이 보고되었고 그중 약 3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미국 사회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고 전염에 대한 경각심을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더블 디핑, 공용 표면, 침이나 체액이 남는 상황 같은 것에 비교적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 깨끗할까요? 미국이 더 깨끗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한국은 습한 환경 속에서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도록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발전했습니다. 미국은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그리고 전염병의 역사 속에서 감염의 전파를 강하게 경계하도록 발전했습니다. 둘 다 세균을 싫어합니다. 둘 다 깨끗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더 더럽고 깨끗한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위험에 먼저 민감해졌을 뿐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